충격적인 반전의 시작. 여러분, 잠깐만요. 혹시 지금도 식사 후에 바로 누우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안 된다고 하실 겁니다. 부모님도 의사도 모든 건강 프로그램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식사 후 눕는 것이 실제로는 뇌를 살리는 방법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심지어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요?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상식과 정반대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뇌과학과 자율신경계의 관점에서 본 완전히 다른 진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답답한 증상들, 식후 멍해짐,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뇌의 혈액순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여러분의 뇌 건강에 대한 모든 상식이 뒤바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당신의 뇌가 보내는 위급 신호. 요즘 이런 경험 많이 하시죠? 식사를 마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무거운 피로감. 머리가 멍해지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 느낌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계시는 분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특별한 장기입니다.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들어오는 산소의 무려 20%를 혼자서 소비합니다. 마치 작은 몸집의 슈퍼카가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은 소화를 위해 혈액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당연히 뇌로 가는 혈액량은 줄어들죠. 이때 뇌는 말 그대로 산소 부족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졸리면 안 돼, 움직여야 해 하면서 억지로 활동하려고 하지 않나요? 하지만 잠깐, 이게 정말 뇌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미 산소가 부족한 뇌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자율신경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활동할 때 작동하는 교감신경과 휴식할 때 작동하는 부교감신경이죠. 식후에 피곤한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지금은 쉴 시간이야 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교감신경을 자극하려고 하죠. 이것이 바로 자율신경 실조의 시작입니다. 몸이 쉬라고 하는데 억지로 활동하면 자율신경계는 혼란에 빠지고 결국 만성 피로, 소화불량, 수면장애로 이어집니다. 2부 자율신경 실조 뇌 건강의 숨은 적.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경험해 보셨나요? 밤에 푹 자도 아침에 개운하지 않고 소화가 잘 안 되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자율신경 실조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율신경 실조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면 자율신경은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교감신경은 엑셀,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죠. 그런데 현대인들, 특히 시니어 세대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잘못된 자세로 인해 엑셀러레이터만 계속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브레이크 밟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해부학적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감신경은 주로 뇌관과 척수 하부에서 나옵니다. 특히 목 부분의 신경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이 부분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TV를 보느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목뼈의 정렬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 자율신경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올바른 휴식입니다.
3부 상식을 뒤집는 진실 마이너스 누워서 뇌를 살리기. 자,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식후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상식, 과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 진리일까요? 물론 과식 후에 바로 누워버리면 위산이 역류할 수 있고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과식과 완전히 평평하게 눕기 말이죠. 하지만 적당한 식사 후 상체를 약간 올린 상태로 15-2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 심장은 중력을 거슬러 혈액을 뇌로 펌프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워 있을 때는 어떨까요? 심장과 뇌가 거의 같은 높이에 있게 되어 혈액이 뇌로 훨씬 쉽게 흐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에는 소화를 위해 복부로 혈액이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억지로 활동하려고 하면 이미 부족한 뇌혈류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상체를 15도 정도 올린 상태로 조용히 휴식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류는 개선되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도 더 잘 되며 자율신경의 균형도 회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휴식 상태일 때 오히려 더 활발한 청소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뇌척 수액이 더 활발히 순환하면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고 손상된 뇌세포를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식후 휴식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뇌 건강 관리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4부 실전. 뇌를 살리는 식후 휴식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정확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사량부터 조절해야 합니다. 과식은 절대 금물입니다. 배가 80% 정도 찬 느낌으로 식사를 마치세요. 과식하면 소화를 위해 너무 많은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되어 아무리 누워도 뇌혈류 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자세입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침대나 소파에서 상체를 15-20도 정도 올린 상태로 누우세요. 베개를 하나 더 받쳐도 좋고 소파의 팔걸이를 이용해도 됩니다. 시간은 15-20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오히려 몸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짧지만 질 높은 휴식이 핵심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휴식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대신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에 집중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세요.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코로 4초간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부교감신경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환경도 신경 써주세요. 가능하면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빛은 각성 효과가 있어서 휴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5부 놓치기 쉬운 자세의 비밀. 여러분,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바로 앉아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앉는 자세가 자율신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좋아하시는 푹신한 소파, 이것이 의외의 복병일 수 있습니다. 너무 푹신한 소파에 앉으면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목이 앞으로 나오는 자세가 됩니다. 이런 자세가 계속되면 목뼈의 정상적인 커브가 사라지면서 자율신경 기능에 악영향을 줍니다. 올바른 앉는 자세는 이렇습니다. 엉덩이를 등받이에 바짝 붙이고 허리를 곧게 세워서 골반 위에 척추가 일직선으로 올라오도록 합니다. 특히 머리는 어깨 중앙 위에 위치해야 하고 턱은 살짝 당겨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0분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세라도 30분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굳어집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세요. 육부 죽어있는 뇌를 깨우는 방법. 지금까지 식후 휴식법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뇌 건강은 하나의 방법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죠.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독소들을 청소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도 이때 제거되죠.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격렬한 운동보다는 산책, 가벼운 체조, 요가 같은 부드러운 운동이 자율신경에는 더 좋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항산화 물질이 많은 베리류,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자율신경 불균형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명상, 독서, 취미활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결론 상식을 뛰어넘는 용기. 여러분,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식후에 바로 누우면 안 된다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방법에 따라서는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식후에 졸음이 오는 것도 피곤함을 느끼는 것도 모두 이유가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활동하기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때로는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건강은 참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휴식과 관리를 통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식후 휴식법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일주일만 해보셔도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변화에 고마워할 것이고 더 맑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선사할 것입니다. 건강한 뇌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만드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